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4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만 보면 1,420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사망자 16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725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줄어서 현재 342명입니다. 자, 교수님, 확진자 수는 확연하게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합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사망자는 오늘도 애석하게 16분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21명이 하루에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아마 16분 사망하신 것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고령층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미접종자가 아마 다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쭉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금까지의 누적 치명률은 계속 0.78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대신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확진자는 어제 대비 오늘 한 명만 줄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외 유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제 대비 오늘 국내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은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델타 변이가 국내에 완전 주류종, 그러니까 거의 100%가 델타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확진 상황이 제대로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려와는 달리 계속 상황이 나빠질 거다. 그 다음에 뭐 10,000명 찍을 거다. 겨울 오면 더 나빠질 거다. 그 다음에 또 집단 면역 안 된다. 뭐 온갖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통제될 거다. 말씀드린 그대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지표에서만 좀 나쁘고 나머지 모든 지표, 오늘도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었습니다. 7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네, 2차 접종만 놓고 보면 어제도 40만 명 이상이 이제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해서 접종 완료자는 누적 3,500만 명이 넘어서서 인구 대비 68.2%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접종 완료자가 인구 대비 70%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좀 요즘에 좀 마음을 졸이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1차 접종자예요. 1차 접종자가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부딪혔거든요. 예. 지금 4,064만 명 정도인데 이게 4,100만 명이 넘어서면 인구 대비 80% 정도가 1차 접종을 하는 것이 되고 우리나라는 1차 접종자가 거의 그대로 접종 완료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앞으로 3, 4주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인구 대비 80%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접종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소세이긴 한데 날이 추워지고 백신 접종 효과가 초기에 맞으신 분들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확산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우리 방송 이후에 댓글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 10,000명 나올 거라고 하는 댓글이 제법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1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3개.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 미접종자. 세 번째가 고령층 접종 완료자 중에서 부스터샷. 이 3개를 꼽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다룰 겁니다만은 마스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다른 나라 상황들이 나빠지면서 하나같이 재유행 확산 상황을 보이는 국가들이 전부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세요. 거기에다가 방역 당국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마스크는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마스크에 협조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그렇게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대로 특히 실내인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예. 10,000명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새로운 양상을 보여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예. 다소 늘어날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하나는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한 500, 600명 수준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500에서 2,000명 사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뚫고 10,000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와는 우리나라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각한 나라가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월급이 보전되는 유급 휴무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 수를 보니까 9월 중순만 해도 2만 명이 나왔던 것이 요 근래 3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상황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러시아 상황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러시아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러시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선 위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겨울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 요인은 없다니까요. 계절 요인은 없는데 겨울이 되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여름보다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 밀집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첫째 하나. 두 번째는 러시아는 유럽국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잘 안 하는 상황에서 실내 모임이 많아지면은 이거는 밀집도가 높아지죠. 불을 보듯이 예. 뻔하죠. 확산이 되는 게. 그러는데 러시아는 온전한 백신 접종이 33% 수준이거든요. 네, 너무 러시아- 낮아요, 백신 접종률이. 그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이 자국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국 국민들이 이 백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밀 조건이 겨울 되면은 온전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겨울을 겪고 있으니까 상당히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국이 지금 4만 명, 5만 명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델타 변이에서 추가 변이라고 예. 하는 것도 변수지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겨울로 영국도 진입하고 있으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질 것 같은데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마스크를 역시 이 사람들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파 감염이 생기면은 위험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령자 중에서 미접종자나 고령자 중에서 돌파 감염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확진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캐나다에 인접한 북부 지역은 예. 이미 거기도 거의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이 지역도 지금 심상치 않게 확진자가 아주 증폭하고 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요인은 없지만 겨울이 되면 실내 모임을 하게 되고 특히 실내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것은 이제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이런 국가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마스크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하나같이 상황만 되면은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가중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로 와보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더라도 실외는 괜찮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해 주시고 미접종자가 접종하시면서 돌파 감염자들 중에서 위험하신 분들이 부스트샷에 나서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 점들이 지금 겨울을 맞는 일부 국가들에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역 당국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사실은 러시아나 영국 같은 경우를 또 단순하게 다 안 좋다라고 비교하면은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에요. 인구 1억 4천만 명의 지금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3만 명인데 사망자가 1,0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영국을 볼까요? 영국은 백신 접종률을 러시아와 비교하면 러시아보다 백신 접종률이 2.5배 정도 높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거의 80%에 육박하게 백신 접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느냐면 영국의 인구는 러시아에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6,600만 명 정도니까. 그런데 확진자는 러시아보다 더 많습니다. 5만 예. 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국이 위험하다 하는데 영국이 지금 애초에 영국 방역 당국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연착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러시아 같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 이제 일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이 방역과 관련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를 너무 일찍 열었다라는 후회가 있지만은 영국 정부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접종률이 사실은 굉장히 디폴트 되는 조건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세 가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영국은 당장 뭘 하고 있냐면은 부스터샷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영국이 백신 접종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를 이제 가능하면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또는 어린아이들 같이 백신 접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안다는 거죠, 이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올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위험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미 예. 경험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상당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잘 하면서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설대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영국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확진자 수 봐라. 확진자 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상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반면교사 삼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영국은 마스크 다 열었잖아요. 근데 설대우 교수님께서 방금 계속해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실내 마스크를 여는 건 가장 나중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국이랑 굉장히 또렷하게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일상 회복하는 시점도 영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우리나라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다른 점이라는 그 생각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은 한꺼번에 다 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예.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